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에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중요한 뉴스들이 좀 나온 것들이 있어서 좀 짧게나마 제 생각과 결합을 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에도 미국장이 거의 뭐, 목요일에는 뭐 폭등을 갑자기 반등을 했지만 또 금요일에 또 폭락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이제 글로벌 환경이 지금 매우 안 좋은데 어쨌든 뭐 배터리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뭐 하루하루를 볼 것은 아니니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날 나온 뉴스가 오늘 아침 일요일 날 아침이죠. LG 엔솔이 토요타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혼다에 이어서 일본에서 두 번째다. 대단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확한 공급량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혼다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0기가와트 정도 나왔었는데 거기가 양극재 저는 이제 결국 궁금한 것들이 이제 셀 회사도 중요하지만 양극재 회사를 어디 걸 쓰느냐가 사실 궁금한데 혼다는 포스코 케미칼을 쓰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죠. 아마 NCM 7112 정도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25년도에도 그걸 쓴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보급형 중저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좀 더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토요타 쪽 엔솔 토요타에 공급할 양극재는 뭐 LG 화학이 좀 공급에 좀 더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지만 개인적으로 LNF도 굉장히 다른 업체보다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뒷배경들을 보면은 이래 토요타하고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토요타에 배터리 공급한다. 지금 엔솔이 사실 또 대단한 회사가 됐죠. 탑 10 중에 9개의 배터리를 9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 물론 JV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다 뭐 스텔란티스, GM, 뭐 혼다 이런 쪽이 돼 있고 나머지 폭스바겐, 르노, 뭐 현대차, 뭐 또 뭐 BMW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사 정도로만 하고 있죠. 또 나머지 뭐 폭스바겐, 르노, 닛산 이런 데는 JV가 아직 발표 안 됐기 때문에 발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혼다와 지금 5조 1천억 정도 투자해서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고 어쨌든 쭉쭉쭉쭉 보시다 보면은 어, LG엔솔은 북미 생산 능력 확대를 20조 이상 투자한다. 지금 뭐 거의 LG는 255기가와트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뭐 대단하다는 얘기고 일본 혼다에 이어서 토요타 납품 계약을 맺는 건 큰 의미가 있다. 북미 시장에서 선제적인 입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사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이나 뭐 이런 쪽이랑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파나소닉은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 올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확장해 확실히 일본 애들은 그렇게 지금 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일본 회사가 우리나라 배터리에다가 손을 내미는 것은 그 자존심 높은 일본 애들이 혼다에 이어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참고로 미국 점유율이 거의 20% 가까이 될 정도로 미국 내 점유율의 1위예요. 물론 이제 하이엔드 쪽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총 생산량은 뭐 세계에서 뭐 탑이니까 미국에서도 거의 탑 1위 회사니까 굉장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얘네들이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뭐 하이브리드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대응이 늦어서 저도 제 의견과는 반대지만 얘네들은 또 앞으로도 뭐 적당히 이제 전기차가 지금 기술이나 주행거리, 안전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빠르다. 지금 이렇게까지 더 빨리 성숙할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수요를 맞출 수 있는 하이브리드도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뭐 전기차가 이 전 사이클을 봤을 때 진짜 친환경은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좀 늦게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늦게 일본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전기차는 한다고는 했습니다.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여기 생산 기지를 만들고 할 건데 좀 늦지만 워낙 얘네들이 그런 인프라나 그런 캐파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토요타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토요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본론 들어가서 토요타의 양극재는 누가 할 것이냐 봤을 때 옛날에 6월달 기사가 나와 있어요. 레드우드하고 토요타하고 리사이클링 협력을 했다.
보게 되면은 좀 요약을 해보면 레드우드는 토요타 프리우스 등 성능 평가, 재활용, 폐배터리, 동박, 양극재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이게 레드우드의 그런 바운더리 안에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맺었어요. 뭐 레드우드 같은 경우는 볼보, 포드, 파나소닉 같은 경우 진짜 다 이미 협약을 맺었고 완전 히 미국에서는 거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지금 레드우드가 지금 LNF하고 잘 한국 허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11월 중간선거 끝나고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뭐 단독이든 단독해서 지분 투자든 합작이든 어쨌든 다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전제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드우드 이 기사를 좀 더 보시면 레드우드가 배터리 소재 1캠퍼스하고 2캠퍼스를 건설을 할 것이다. 그리고 위치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도요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전기차 공장과 자체 배터리 셀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 디지털 투데이에서 요거 기사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별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고 얘기했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레드우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근접하게 배터리 소재 캠퍼스 이 2를 건설을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춰져 있어요. 25년도부터 본격적인 배터리 양산이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 예전에 도요타의 그 인터뷰들을 보게 되면은 다 이때 25년에 다 모든 소재 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맞춰져 있다라는 인터뷰도 나와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예전 거 2022년도 9월달 기사를 보게 되면은 얘네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 여기 전기차 전환 속도가 다소 늦다는 평가를 받아온 토요타가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얘기했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여기 또 얘네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뭔지를 알아보면은 토요타 사장이 판매 전략을 발표하면서 필요한 원료는 다 계약해 놓았다. 실제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면서 배터리 자원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자원 확보에 나섰다. 토요타 통상이 하고 있다. 토요타 통상이 리튬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계약을 했고 또 토요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배터리 내구성이다. 화재가 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해도 충전 능력이 지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토요타 생각이다. 토요타는 최근 출시한 차세대 전기차 BZ4X 요거 뭐 바퀴 빠져나가지고 논란이 많은 차지만 어쨌든 10년간 100만 킬로의 보증을 해주고 있다. 다른 애들은 뭐 20만 킬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확실히 더 얘네들의 이런 일본 특유의 이런 안전 그다음에 주행 오랜 보증 기간 내구성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내구성 부분은 그 해결이 되려면 여기는 단결정 양극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지금 사실 제일 시장에서 높게 양산화이 되고 리포트까지 나와 있던 부분은 LNF가 그런 단결정 양극재를 한다고 지금 굉장히 기술이 높아져 와 있죠. 양산까지도 될 정도로. 거기다가 지금 LNF에서 이제 레드우드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공급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그리고 원래 LNF에서 많은 그 IR과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배터리를 내재화하려는 OEM과 최종적으로 뭐 직납이든 이런 별도의 계약이든 이제 추진이 될 것이다. 올해 안에 나올 것이 3, 4분기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레드우드랑 이런 것들이 딱 완벽하게 되고 결국 왜냐면은 LNF 레드우드 JV에서 공급을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공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터져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에서 선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선결되고 뒤에서 나온 그림을 이런 것들 때문에 LNF에서는 이쪽에 레드우드와 같이 하려고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나와주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지금 아직은 확실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요타랑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뭐 이게 도요타랑 직접 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예상치 못하게 파나소닉이랑 해가지고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지도 가능성을 고려했는데 파나소닉이든 어디든 도요타랑 최종적으로 OEM하고는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또 엔솔이랑 또 이렇게 퍼즐이 또 맞춰졌습니다. 지난번에도 IR 담당자랑 대화를 나눈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파나소닉하고도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지만 얘네들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린다라고 그런 피드백 실제 그런 것을 추진을 했었고 하지만 얘네들의 그 일본 애들의 그 신중함이 좋게 말해서 신중함이지만 이런 것들에 되게 협의 과정이 또 했다가 또 다시 원상복귀 됐다가 또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됐다 이런 것들의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엔솔 쪽으로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단서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레드우드에서 추진하는 이 공장 위치하고 이런 배터리 셀 위치하고 그 소재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도요타랑 또 가까운 부분, 그 다음에 도요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레드우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LNF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금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엔솔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라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에서 다 할 수도 없고 얘는 지금 GM 하고 또 혼다 하기도 바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또 LG 화학에서도 하기 바쁜 거고 그런데 그런 니즈를 맞출 쪽은 LNF에서 조금 최종적인 OEM이 분명히 나온다는 그런 또 단서까지 있으니 이런 새로운 OEM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도요타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단서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확정적이라는 건 없지만 한번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뉴스가 나온 것들이 있어요. 지금 워낙 그 큰 뉴스들이 많은데 요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독일 경제지 핸델스브라크는 발음도 어렵네요. 2024년 이전에 베를린 인근 유럽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테슬라가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다. 50기가와트시의 배터리 셀을 언젠가는 생산하게 됐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생산을 시작할지 테슬라는 답변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독일에는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하지만 그 전에 건식 공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테슬라의 4680 전지 양산 시점으로 지연된 것으로 파악한다. 테슬라가 추진 중인 건식 전극 공정을 통한 대량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주 수요일 날 19일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언급이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LG 밸류체인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엔솔하고 LNF 쪽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테슬라 직납 이슈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직납이 조금 더 늦어지겠네 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엔솔 쪽에서의 그런 4680 배터리가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또 좋게 또 영향은 알려진 루트긴 하지만 좀 더 좋은 영향도 있겠다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메리츠증권 노우호 애널리스트님께서 또 굉장히 친절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부는 제 동의를 하는 내용에서 가져왔는데 해당 이벤트는 오히려 LG 엔솔의 원통형 전지 서플라이 체인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한다. 해당 언론 보도처럼 테슬라의 양산 시점이 지연된다면 기존 고객사들 파나소닉하고 엔솔의 의존도가 심화할 것이다. 테슬라양 전지 역량 사업을 강화 중인 엔솔하고 LNF의 사업 전략을 주목해보면 4680 전지 양산을 비롯해서 원통형 전지 양극재의 공격적 증설 계획을 보유한다. 얘네 지금 벌써 엔솔에서도 요거 전지 테슬라 향 쪽으로 해서 8천억 정도가 했었고 양극재 원통형 전지 굳이 3공장도 LNF에서 6천억 정도였나요?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680 같은 경우는 엔솔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대규모로 할 것이라고 예상이 누구보다 빠르게 파나소닉하고 테슬라 자체보다 어떻게 보면 대량 양산 지점으로는 가장 빠르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어서 LNF하고 같이 잘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중이 더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테슬라 독일 미국향 2170 4680 현재까지 시장과 공유된 투자 계획 이상으로 납품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원래는 중국 위주로 하고 있지만 독일, 미국 이쪽에도 2170도 더 나갈 거고 4680 전지도 현재의 시장과 공유된 투자 계획 이상으로 납품 계획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 여기 말씀드렸듯이 3공장 LNF의 공사 증설은 테슬라 향이다. 당연히 그건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 4680 전지의 양산 시점이 얘네들이 지금 원래 습식 공정인데 테슬라에서 하려고 하는 게 건식 공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완전히 거의 뭐 공정 프로세스를 반 이상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뭐 그림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것을 설명할 것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수율이 쉽진 않은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테슬라에서 이 독일에서의 그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를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맞는 거고, 근데 지금 완전히 어디죠? 그 미국에서 지금 IRA 법안에서 나오면 거의 배터리도 미국에서 생산하면 차에도 주고, 배터리도 미국에서 생산하면 또 보조금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배터리가 거의 뭐 3, 40%씩 그런 디스카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체 차로 보게 되면은 이런 차에 보조금을 거의 또 뭐 1,000만 원 가까이 받고, 저는 여기 이 배터리에도 뭐 거의 7, 800만 원 받는 것으로 그때 계산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얘네들이 더 지금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왜냐면 더 혜택이 많으니까 더 그쪽에서의 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또 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더라고. 저도 그 부분은 좀 동의해요. 지금 미국이 당장 요 IRA 때문에 요거 어드밴티지가 많으니까 요거 뭐 지금 수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에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더 혜택이 많은 미국으로 장비를 더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여기 컨콜에서나 뭐 다음에 나오면은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밸류체인이 가지고 있는 엔솔, LNF 이런 쪽은 뭐 좋은 뭐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솔 대단합니다. 뭐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토요타가 LNF 양극재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나왔고, 이 테슬라 이쪽 그 독일 공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부분은 조금 늦어진 거, 당연히 미국에서도 생산하고 독일에서도 생산하고 하는 부분은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미국에서 중심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생산을 많이 할 것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4680 같은 경우는 수율의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엔솔 밸류체인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뭐 당연히 굳이 딴다고 하면은 자체 배터리가, 그래서 LNF 주주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는, 우리나라 2차 전지에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뉴스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 테슬라 쪽에서 이런 아무리 많이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50기가와트시 뭐 100기가와트시 이 정도의 수준밖에 못하는, 자기 전체에서의 10% 20%밖에 내재화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의 이슈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좀 주말에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막 좀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사실 주가가 전체적으로는 매크로 상황에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 최근에 또 양극재가 좀 잘 버텨주고 있긴 한데, 뭐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좀 최대한 좀 버텨주기를 기대합니다. 매크로가 지금 무너지면은 또 결국은 금요일에 보셨듯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결국 되더라고요. 또 금요일날 배터리만 안 오는 걸 보면은 배터리가 그동안 또 잘 버티니까 또 나머지 또 많이 안 올랐던 것들이 또 바로 오르고, 주가란 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볼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셔야지 이런 뉴스들이 반영되고 하는 거다. 당장 내일 또 폭락한다고 해서 또 요즘은 또 워낙 어려운 시장이지만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